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수영 운영력입니다. 자, 잘 나가던 시장이 오늘 잠깐 주춤거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지수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럴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2월달 같은 경우는 2650포인트 정도에 있으면 쉬어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2월 하순 정도에 다음 주 정도부터 3월달 시장이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가 좀 되면서 2월 말부터 시장이 우상향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268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다가 오늘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당연한 조정이죠. 왜냐하면 이격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코스피 이격이 25일 이격이 105 이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면 좀 더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이격이 좀 완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올해 주식시장이, 국내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2달 가까이 되는 구간 쪽에서 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가 1, 2월 달 합해서 거의 10% 올랐고요. 10.3% 오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정받은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13% 올랐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제까지 독일 다음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간밤에 독일 증시가 1% 넘게 급락해서 우리 증시가 현재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끝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작년도는 1월 달에 안 좋아서 1년 내내 안 좋았고 올해는 1, 2월 달이 괜찮으니까 연말까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올해 증권사들이 보는 시각 저도 마찬가지고 올해 시장은 전약 후강이다. 즉 1분기 때 저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강세가 전개된다. 그렇다 전망이죠.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에 수급 썰림이 상당히 심하죠.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오늘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도 약간 순환매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강주도 좀 나왔고 경기가 안 좋은 화학주도 나왔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어제 오늘 하락 국면에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전반적으로 순환 상승입니다. 다만 가장 부진한 쪽이 어디죠? 올해 들어서 자동차 쪽일 겁니다. 자동차 철강이 약간 좀 반등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된 피해주죠. 즉 지금 시장은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이슈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한 거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못 가요. 호재에 민감하게 이슈가 반영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4월 2일 날 관세율이 결정이 좀 되니까 그때까지 관세 정책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이쪽은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와 관세 무풍지대 쪽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고 또 시장 자체가 특히 지금 국내 시장 이제 실적도 다 발표가 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슈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위험 요인은 고평가된 주식을 고가에서 사는 게 위험 요인이고 고점에서 물리는 게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 사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가장 큰 위험이죠.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상장 폐지의 계절이어가지고 2월달 3월달에 그걸 주제로 좀 삼을까 하다가 오늘 약간 최근에 수급의 썰림이 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시장의 수급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방산, 그다음에 조선, 재건 관련 또 종목들 펀드메탈을 분석을 해보고요. 일단은 중심은 펀드메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더라도 펀드메탈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등하게 종목을 잘못 샀다고 생각하면 꺾이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급 쏠림은 경계하고 이슈를 선점하라. 과다하게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조선주들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정도 방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때마침 증권사에서 고평가 얘기가 나온 영향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이슈 모멘텀 시장이라고 했어요.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이런 장세는 언제까지 전개가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3월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3월달까지 앞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추정치가 나올 건데 나오는 시점도 3월 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까지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들 펀드멘탈을 점검을 해보고 박주영 운용력이 보는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슈를 선점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내일 또 이슈 관련 종목들 모멘텀 입각될 건데 현재에서 주가가 덜 올랐고 향후에도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관심 종목이 뭐가 있는지 관련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앞서 이제 국내 증시가 두드러진 상승이라고 그랬고 시장 흐름 자체가 모멘텀이 강한 주식으로 수급의 쏠림이 심하다.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원전,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했던 종목들이죠. 관련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게 조선주, 그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약간 나왔고, 그다음에 재건 관련 종목들이 2,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좀 많이 꺾였죠, 요새요. 그다음에 오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인 피롭틱스라는 회사가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심할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또 이 섹터들 내에서도 뭐 섹터 내 종목 차별화 장사가 좀 전개가 좀 되니까 또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든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섹터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섹터 내에 현재 극심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런 장세가 지속이 된다. 왜? 지수가 지금 2650, 70, 80까지 올라왔으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지수는 일단 묶어놔야 되는 거고 순환매가 전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된다든가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주요 이슈들 신문 헤드라인을 제가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 상원에서 해외 군함 선박 부품 건조 허용 법안을 발의를 했죠. 발의를 하면서 즉 동맹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 쪽에서 군함이라든가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안이 발의가 좀 되면서 대표적으로 국내 조선,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두 종목이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일 전인가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선이 탑재가 된 컨테이너선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SMR 원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원전 관련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상승에 기폭제가 된 이슈였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사우디에서 러시아와 미군이 회담을 거치면서 종전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SK에서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뛰어든다는 것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좀 계속 좀 받고 있고 오늘 떨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1조 들어서 K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온칩스라든가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쪽이에요. 그 다음에 차세대 HBM으로 CX DM 시대가 열린다는 것 때문에 CXL 반도체 관련 종목 대표적인 네오셈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3법이 어제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가 좀 됐습니다. 근데 관련 쪽은 아직 본격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얘기인가요? 한국에 50조 원짜리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쪽이죠. K 콘텐츠가 한알령이 8년 만에 풀린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엔터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영이 좀 됐는데 5월달 정도에 풀릴 거라는 거니까 재료는 계속 살아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일부 종목들은 끝물이 된 종목도 있고 아직은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 또 최근에 발표된 이슈라는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2월달이라든가 3월달까지 길게는 4월달, 5월달까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래도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또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서 관련 또 종목들을 선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종목들 몇몇 종목 상승률을 제가 2월 한 달 동안 상승률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자, 방산 관련 종목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0% 났습니다. 이거는 어제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거의 근데 현대로템이라든가 종목들은 좀 오른 것 같고, LIG 넥스원이 35% 떴고, 그 다음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변동성이 컸죠. 하나오션이 37% 났는데 오늘 주가 빠져서 아마 29% 정도 상승률이 떨어졌을 거고, 현대중공업이 어제까지 12%였는데 오늘 주가 떨어져서 아마 3% 4%밖에 상승을 못했을 겁니다. 별로 상승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거의 2월달 수익이 다 반납해버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까지 25%인데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아마 19% 정도.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거의 보합권. 하나 시스템도 어제까지 36%인데 아마 29% 정도 오늘 떨어져서. 그 다음에 정전 관련 종목 현대건설기계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9만원대 넘어섰다가 지금 7만원대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아마 20%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요. 오늘 또 주가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을 거의 다 반납해버린 거예요.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건설기계 쪽으로는 가장 많이 떴는데 이 종목도 거의 60% 넘게 올라섰다가 수익률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온 디바이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33%. 오늘 뭐 제주 반도체 떨어져서 아마 20%대로 떨어진 것 같고, 어부 반도체가 75%였는데 오늘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아마 60%대로 수익률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 피로틱스가 무려 71% 떴어요. 2월 한 달 동안. 근데 오늘 15%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40%대로 수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즉 이들 종목들이 2월 달에 시장을 주도를 했으니까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 장세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도 이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일부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회복이 못하면서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도 나올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저는 일단 제가 펀드멘탈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방산 관련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작년 4분기 실적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잖아요. 영업이익 컨센이
5,337억이었는데 8,900억이 나왔으니까 이 5,337억도 상당히 컨센 자체가 상향 조정된 상태였는데 8,900억이 나왔으니까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당기 순이익은 뭐 일회성 이익까지 포함해가 1조 8천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LIG 넥슨이 한 시장 예상치보다 20% 정도 상향 나왔고, 나머지 현대로템은 예상치에 약간 부합하는 정도,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 풍산도 큰 폭으로 하회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를 끌고 간 거죠. 방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모멘텀 자체는 앞서 보시다시피 이슈는 부각된 건 없습니다. 이슈는 부각된 건 없어요. 없는데, 근데 오늘 방산 종목들은 잘 견뎠어요. 오늘 조선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 자체는 실적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밸류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그런 또 보고서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국방 예산이 앞으로 5년 동안 8% 정도씩 깎인다고 그랬거든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조선주가 떨어진 거고, 방산 종목은 미국에 뭐 수출하지 않는 거니까 미국의 예산이 국방 예산이 깎인다고 그래서 주목을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산 종목들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선전했던 것 자체가 결국은 실적 때문이다. 두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항공우주가 주가가 오늘 한 7% 정도 올랐죠. 항공우주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 올라간 자체는 저는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요. 요즘 시장이 그런 장세거든요.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올라갈 때 못 갔던 삼성중공업이 어제 급등을 했던 거, 키 맞추기 과정. 실적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선도 종목이 가니까 후발 종목이 이제 키 맞추기 과정. 전체 시장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소외주들의 순환매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일단 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꺾이면 다른 종목들도 꺾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을 하면서 이 방산 관련 종목들 4종목,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까지의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보고 주가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도 매출액이 11조 원인데 올해도 17조 원 가까이 증가되니까 매출액이 무려 60% 증가하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매출액 성장률이 약 거의 뭐 30% 정도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합니다. LIG 넥슨은 약 15% 정도 성장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작년 3조 6천억인데 현재 지금 컨센 자체가 4조 1,800인데 회사 측에서는 올해 회사 측에서는 이보다 더 낮게 잡았어요. 회사 측에서 올해 사업 계획상 4조 800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우주는 성장률이 가장 떨어진 것 자체가 항공우주고, 또 작년도 실적에서 항공우주는 2023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역성장입니다. 2023년도에 매출액이 3조 8천억이었는데 작년도 3조 6천억이었어요. 항공우주가 못 갈만하죠. 그래서 항공우주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키 맞추기 과정이니까 오늘 주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중심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R이 19.8배예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 15.2배고, 현도 로템이 10배, 그 다음에 LIG 넥슨이 25.7배니까, 그래서 항공우주는 오늘 주가 오른 거 가면 이제 PER이 22배, 3배까지 올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네 종목을 밸류로 만든다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를 싸 보이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주가가 좀 쌉니다. 싸다고 보이고, 항공우주 자체는 앞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키 맞추기 과정이니까 주가 상승이 약간 키 맞추기 과정에서 머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의 이제 대장이니까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지금 작년 4분기도 그렇지만 작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실적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 실적 자체는 지상 방산 K9 자주포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우주항공은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 회사가 지분을 46.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가 얼마냐면요. 지상 방산 쪽이 수주 잔고가 34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이 약 29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매출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올해 매출액이 17조 원이니까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2년치 정도 수주 잔고를 깔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뺀다 한다면 약 1년 6개월 내지는 2년 6개월 정도의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실적 좋습니다. 호주라든가 이집트 쪽의 K9 자주포가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 목표 주가가요, 가장 낮은 데가 58만 원이에요. 최근에 2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자료니까, 그때 이제 실적 발표되기 주가가 이제 50만 원대 정도 전이었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죠. 가장 높은 데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업종 담당자가 76만 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66만 원에 많이 몰려져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72만 원 정도까지 보는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도에 일회성 순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회성 순이익을 빼고 나면 주당 EPS가 아마 22,000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일회성 이익이 없으니까 주당 EPS가 32,000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얼마 정도 짜야 되냐. 고성장을, 매출의 성장률이 올해 50% 60% 하니까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만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강점이 뭐냐면,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하나 오션 최대 주주고 지분 23% 가지고 있고, 앞서 또 하나 시스템 지분 47%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사를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합니다. 업종 대표적인 종목으로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저는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앞서 이제 20배 정도 좀 되는데 올해 25배 정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78만 원, 80만 원 나옵니다. 80만 원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걸 감안한다 한다면 올해 72만 원, 내년도는 주당 EPS가 4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25배 정도 시장이 괜찮다 한다면 내년도는 1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68만 원, 70만 원대 정도에서는 욕심을 안 부리고 차익을 실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는 오늘 다른 것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자체 실적 때문입니다. 주가가 다만 곤두박질 너무 지금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70만 원 근접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사고 싶은 사신 분들은 58만 원 정도 아래권의 정도 사셔야지 10% 이상 수익을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고로 방산주들은 우리나라만 강합니다.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그 방산회사가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회사가 주가가 어떤지. 곤두박질입니다. 이거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주가가 10월 달에 620달러 가던 주가가 지금 430달러예요. 우리나라만 강하죠. 우리나라만 강합니다. 실적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산 업종 주가가 미국도 수혜주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주가 떨어지고 록히드 마틴이 PER이 작년 실적 기준에 제가 봤더니 PER이 18배입니다. 그렇죠? 18배니까 앞서 제가 대체적으로 20배 정도가 방산 관련 종목들의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고성장을 하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25배 이상까지는 조금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작년 4분기 실적 보시면 대형 조선사 4개사들은 실적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죠.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대신 현대미포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이 599억 예상을 했는데 468억이 나왔고
하나오션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1,060억 예상했는데 1,690억 나왔으니까 증가율로 좀 따지면 현대중공은 무난하게 나왔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은 예상치 하에 그다음에 현대마린엔진도 예상치 하에 현대엔진도 예상치 하에요. 하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주들은 실적으로 좀 가는 거고요. 실적은 예상 뭐 꾸준하게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좀 될 것 같은데 조선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거잖아요, 그죠? 특히 최근에 이제 앞서 다른 조선주들은 다 꺾였잖아요. 예컨대 현대미포라든가 종목들은 지금 이미 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앞서 실적도 안 좋고 보시면 이게 이미 이제 보시면 현대미포 차트 좀 볼까요? 보시죠. 14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30% 떨어졌어요. 조선주가 이미 꼭 고점이 나왔었는데 고민이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나올 때 제가 조선주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했을 때가 이때였었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미국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 미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 2명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 자체는 애국 저선세 동맹국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에서도 미국의 함정을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그동안 미군의 함정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동맹국이니까 적대국인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들 국가들한테도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좀 됐어요. 앞으로 미 해군이 2054년도까지 360조 규모 관련 예산 규모로 따지면 1조 한 700억 달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상선 유지로 해서 배를 만들어 왔는데 미 군함까지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조선회사 중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레퍼런스가 없어서 관심 못 끌다가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 조선사 중에서 주가가 못 올라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 방산주인 한국우주가 올라갔듯이 그런 차원에서 피맞추기 과정에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거 구축함, 군함 건조와 관련된 쪽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다. 이 두 종목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꺾였으니까 꺾였고 이 두 종목이 아직은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또 오버시대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하나오션이 아직도 지금 하나오션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오션이 요즘 하나오션 중심이고 일단은 지금 꺾였어요. 지금에서요. 042660 예. 그래서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21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가격대 65,000원, 6,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할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고점이 81,000원인데 81,000원 고점을 좀 돌파할지 관건일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제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하나오션을 딱 꼭 집어서 너무 비싸다, 설명이 안 된다.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군함 건조와 관련된 것들을 호재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밸류는 너무 비싸다. 설명이 안 된다. 저도 이제 박준영 형도 밸류션 전문가니까 당연히 주가 설명이 안 되죠. 안 되고 앞서 또 미국의 국방 예산이 향후에 8% 정도 깎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 종목들 밸류에이션 어떠냐? 얼마나 비싸길래 비싸다고 그러냐? 비싸다고 그러냐? 현재 올해 실적, 현재 보면 2026년도 실적 전망까지 나왔어요. 조선회사는 국내 실적 수주장고가 있으니까 수주회사들은 수주장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추정 실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추정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2025년도 올해와 작년도와 올해 이제 밸류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 거는 지나치고 올해 현대중공업이 PR이 31.5배, 그 다음에 주가 순자산비 PBR이 4.5배, 자기자본율이 15.4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54배. 하나오션이 작년도에 이제 PR이 낮은 이유 자체가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PER 계산할 때는 일회성 이익을 빼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PER은 높습니다. PBR은 4.8배예요. 삼성중공업이 작년 208배, 22.1배예요.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PBR이 이제 프리미엄이잖아요. 결국은 향후에 미국의 군함 시장에 진출을 함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는 이게 프리미엄이거든요. 즉 400%, 현대중공업은 450%, 하나오션은 48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조선회사들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PBR이 0.7 내지는 0.8이었죠. 할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미국에서 군함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거 의미 아시죠? 뭐 얼마나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하나오션 PBR이 4.8배로 설명이 안 된다. 는 의미예요. 의미입니다. 이제 2026년도까지 이제 실적 전망을 해놨네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게 자체가 여러분들 항상 볼 때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오션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본래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시가총액이 삼성중공업이 높았어요. 근데 하나오션이 지금 주가 급등을 하면서 하나오션이 주가가 2만 원대 3만 원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을 역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싸 보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모멘텀 없어도. 즉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삼성중공업 PBR 대비해서 하나오션이 PBR이 높고 현대중공업이 PBR이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미국 군함시장의 진출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군함시장에서 수주를 얼마만큼 받을지 아직 추정 힘들죠. 발주하고 여러 가지 보안 관계단과 심사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실적 수준 나오는 실적 자체는 2027년도, 2028년도일 거예요. 8년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위치라는 거 염두에 좀 두시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떠냐? 이게 이제 현재 조선업황을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조선업황은요 미지근해요. 신조선가는 지금 하락한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황이 지금 신조선가가 189고, 중고선 가격이 174잖아요. 조선업황이 아주 호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업황이 호황일 때는 뭐예요? 중고선 가격이 신조선 가격을 오바합니다. 오바합니다. 왜 오바를? 이게 새로운 배보다 중고선 배가 더 비싸요. 그 이유가 조선 컨테이너 같은 게 발주 자체가 조선 선사들이 발주하잖아요. 해운사들이.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 당장 물건을 실어놔야 되는데 배를 발주해놓고 인수받는 데는 2년, 3년 걸리니까. 근데 중고선 시장에서 배를 많이 매입을 합니다. 높은 가격에. 그래서 조선업황이 호황일 때는 중고선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요. 근데 중고선 가격이 지금 낮잖아요. 이게 호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안정적이에요. 성과도 높은 수준이고. 중고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중고선이 떨어지는 자체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죠. 그래서 지금 해운업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운주는 지금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황도 조선주도 어떻게 보면 해운업황이 안 좋으면 컨테이너선 발주라든가 안 되는 거니까 관세 정책의 피해주가 될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조선업과 협력 얘기가 나오고 앞서
미 해군 경비대 보안법이 발의가 좀 되면서 군함도 수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혜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조선과 해운주군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피해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글로벌 미국에 있는 자료가 안 넘어가네요. 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 글로벌 미국에 있는 그 군함 제조사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가치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군함 제조회사 1위 회사가 HII의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 이걸 기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헬링턴 잉글스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세로는 ROE입니다. 세로는 ROE. 제가 두 번째 시간에 ROE가 높아야 주가가 상승이 높다고 그랬었는데 ROE 지표고요. 여기는 세로는 가로는 PBR이에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주가 싸냐? 일단은 PBR이 이쪽에 높으니까 이쪽에 몰려 있으면 안 되죠. 고평가라는 거죠. 고평가의 쪽은 여기 우리나라 하나오션 여기 있고 하나오션입니다.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여기 있어요. 이 PBR이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건 언제 시작이냐? 2027년도 증권사 쪽에서 분석한 거예요. 2027년도는 2027년도 그때는 이제 조선업황이 가장 좋을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PBR이 가장 높잖아요. 미국의 최대 군함 회사가 PBR이 1.3 정도에 있네요. 1.3인데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의 PBR이 지금 3.5에서 3.5에 머물러 있어요. 미국의 군함 회사들은 30% 정도밖에 현재 프리미엄을 안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함 수주한다는 전제하에 35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게 좀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걸 기초해서 주가가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치가. 그리고 미국의 군함 시장 진출해서 실적이 확인되기까지는 2027년도, 2028년도다. 2027년도, 8년도 보고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만 순수 조선업황 자체는 안정적이다. 실적 자체는. 그래서 조선 3사의 밸류션이 상당히 좀 비싸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제한적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앞서 이제 일부 실적이 안 좋은 경우도 현대 미포라든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일부 약간 일부 엔진 회사들은 약간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 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저도 매도 의견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건주입니다. 재건주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재건주 실적 보시면 단 좋죠. 두산 박햇만 실적 좋아요. 재건주는 지금 두산 박햇이 시가총액 4조 9천억인데 그렇게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박햇 같은 경우 주가 싸고요. 왜냐하면 두산 박햇은 미국에 있잖아요. 캐터필러가 지금 PER이 18배거든요. 그럼 캐터필러가 비싸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캐터필러에 비해서 지금 50%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가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현대 건설기계가 아마 PER 높을 것 같고 하여튼 PR 높고요. 가장 비싼 게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주가도 가장 많이 떴다고 그랬잖아요. 전진건설 로봇은 적극적으로 파셔야 돼요. 전진건설 로봇은 모트렉스가 최대 주주인데 전진건설 로봇 좀 볼까요? 다른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종목들은 그렇게 밸류 자체가 아주 비싸지는 않는데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물량도 가볍고 그래가지고, 전진건설 로봇이죠.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팔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67279. 현대건설기계,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찍었다고 보는데요. 며칠 전에 주가가 9만 원까지 갔거든요. 고점 찍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재건축 투자 전략은 주가에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한 달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작년 10월 달 정도 될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당선되면 한 달 이내에 종전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종전주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10월, 11월, 12월 거의 6개월 동안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차트 보세요. 현대건설 기계가 언제부터 주가 떴습니까? 10월 달부터 떴어요. 여기서 10월 달이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당선됐죠. 주가 계속 떴어요. 전진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건설 기계 신규 상장될 때인데 여기서부터 떴어요. 10월 달 여기에요. 10월 달에 주가 17,000원인데 17,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밸류체인을 통해서 그냥 하도급 형태로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실적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 우리나라만 이슈 모멘텀 장세라고 했잖아요. 앞서 제가 로키드 마트를 보여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면 가장 수혜주가 뭐예요? 캐터필러예요. 캐터필러 주가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캐터필러 주가입니다. 캐터필러 주가. 캐터필러 주가는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396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350달러예요. 미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건주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팔으셔야죠. 이미 고점 찍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직 종전이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종전 제가 발표되는 시점은 무조건 꼭지라고 봐야죠.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제가 잠깐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참고사항이에요. 네. 참고사항이고,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고점을, 종전 관련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종전 발표가 좀 된 시점이 고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럼 이제 관심 이슈로 세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심 이슈는, 일단은 유리기판 사업입니다. 삼성 LG그룹이 유리기판 사업에 참여한다고 올 주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 자체는, 일단은 유리기판 사업 자체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실적을 보고 좀 매매하자. 실질적인 수혜주 쪽을 보고 매매하자. 근데 재건 관련 종목들도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앞서 이제 제가 건설기계만 언급을 했지만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유리기판 쪽은 관심은 삼성전기입니다. SKC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SKC는 이번 대규모 적자 나가지고 자본이 1조 원이 깨져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기판 자체가 PCB 쪽이거든요. PCB 쪽이기 때문에 과거에 PCB 경쟁력 1위 회사가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었습니다. 근데 삼성그룹과 LG가 기판 사업에 침투한다는 자체는 결국 삼성은 삼성전기를 통해서 할 거고요. LG는 LG노텍을 통해서 하겠죠. 근데 LG노텍 삼성전기는 1조 원대 영업이익 내는데 주가 못 가요. 근데 근데 여기 실적 좀 보시게 되게 되면, SKC가 적자 얼마 났습니까? 4,400억 났습니다. 영업 적자가 2,700억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변동성이니까 요즘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앞서 방산 관련 종목들은 실적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무조건 테마 비슷하게 이 종목이 무슨 관련 종목이라는 종목들은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제가 실적표를 준비했잖아요. SKC, JNTC, 피롭틱스, PI가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장 이후에 거의 300% 떴습니다. 2월 달만. 그 다음에 YCK이라는 회사, 이거 삼양 NCK인데 이번 상장회사인데 이 종목도 상장이 60%, 70% 뜬 회사예요. 이들 회사들 매출액이 보시면 SKC가 1조 7천억이고, 근데 보시면 다 적자죠. 적자입니다.
아바코나 회사도 맨 아래 아바코나 회사가 있죠. 매출이 3천억에 영업이 207억입니다. 야, 단기순 264억. 근데 시가총액은 맨 오른쪽이면 맨 낮은 쪽에 있죠. 예. 이익은 여기 여섯 종목 중에서 7종목 중에서 이익은 가장 많이 나죠. 매출액도 3천억 되고 SKC 빼고 나면 피롭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 영업이 138억밖에 안 납니다. 피롭틱스라는 회사와 아바코나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똑같아요. 예. 이제 기술력이 중요한데 기술력도 아바코가 최근에 중국 기술력 검증제 받은 것 같고 이게 실적이 따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PER이 9.6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유리기판 종목들도 제가 아바코라는 주식을 후발 종목으로 유리판은 아직 꺾이질 않았습니다. 유리기판은 계속 한번 이슈화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유리기판 종목들 다 급락이 나왔는데 아바코 주식은 실적이 따라주니까 주가 안 떨어졌어요. 최근에 주가 급등했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죠? 오늘 주가 좀 올라갔다가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다 급락할 때 10% 넘게 떨어질 때 이 종목은 차트를 보시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유리기판 테마가 꺾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종목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3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에너지 3법이 어제 이제 엊그제 국회 소위를 통과가 좀 됐어요. 3법이란 자체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고위험 폐기물,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특별법, 그 다음에 해상풍력법 세 가지를 이제 에너지 3법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쪽이 어디냐? 원자력, 해상풍력, 태양광, 전력주예요. 전력주인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아직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된 태양 특별법입니다. 이미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주식들은 전력주라든가 방산과 관련된 두산 NLP도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에너지 3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특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가 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를 좀 받아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는 육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3법 통과와 함께 이게 해상풍력법 자체가 그동안 규제가 심했거든요. 해상풍력을 건설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서 예타를 면제해 준다든가 신속하게 규제안을 통해 가지고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는 정책이니까 수혜를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 풍력 쪽에 해상풍력 쪽을 사야 되는데 해상풍력 쪽에 보다는 저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회사 쪽인데 실적이 작년 4분기 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앞서 이거 태양광 부분 자체는 현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누가 여야 간에 누가 되든 간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3, 4월 달에 대선 국면에 진입한다면 수혜주 테마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50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350억 달러? 50조 원 규모? 2028년도 완공 예정이고요. 이게 어디에 완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남 해안 쪽. 이게 전라도 쪽 같아요. 근데 앞서 해상 풍력 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엄청나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50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데 75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의 어떤 전력 소비량이 들어간대요. 그럼 거기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 2028년도면 원전 건설도 안 될 거고요. 원전 건설 바로 되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빨리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도 풍력, 특히 서남 해안 쪽에 해상 풍력 단지가 그쪽에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다음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에너지 3법과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가 거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영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쪽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태양광, 풍력, 액침 냉각, 에너지 센터인데 이 센터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저는 앞서 이제 태양광 쪽에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합니다. GST를 얘기합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죠. 데이터 센터 핵심이 뭡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열을 냉각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 다시 주목을 해요. 주목을 봤는데, 예사도 앞서 이제 제가 야박도 있지만 실적입니다. 예사 실적 보세요. 예사는 저는 이제 앞서 시장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 상당히 심한데 실적이 펀더멘탈이 탄탄한 주식들은 실적 변동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사 실적 보세요. 예사는 액침 냉각 관련 부분은 즉 실적 플러스 이슈 모멘텀. 예사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주 장비가 스크루바가 7년대. 예사 실적 대박입니다. 작년도 반도체 판이 안 좋을 때 사상 최대 일자가 났어요. 590억 났어요. 허접한 회사가 아닙니다. 예사는 제가 과거에 제가 5,000원일 때 주가 기업 탐방까지 갔다 온 회사인데 저기 오산인가 있습니다. 예사가 이제 그대로 무상자 100% 했으니까 주가가 지금 21,000원대니까 5만 원이니까 10배 올랐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주식이고 야인시대 히든 종목에서도 제가 15,000원대 추천해 들어가지고 2차 목표까지 달성해서 제가 어제 야인시대 방송 출연해서 2차 AS 들으면서 이거는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제는 2차 목표 주가 수익률 달성했지만 더 사야 된다. 목표 주가 28,000원 이상까지 더 사야 된다 얘기를 했던 주식인데 오늘 주가 약간 강보합에 끝났는데 예상 어떤 재료냐면 앞서 이제 실적 좋고요.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LS 일렉과 LG U+와 데이터 넥체 냉각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공동 협력 관계. 앞서 중요한 것 자체 데이터 센터 50조 원이 누가 투자하느냐. LG그룹 LG그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LG그룹 창업자의 손자가 거의 공동 투자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LG 일렉과 LG U+가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한다 자체는 GST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LG그룹 창업주 손자가 공동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사 또 작년도에 8월달에 세 차례 자사주를 매수한 사람이다. 매수하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그러다 주가도 싸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 즉 제가 핵심이 뭡니까? 이슈 모멘텀 투자하고 이슈 모멘텀 이제 주가들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을 보고 투자해라. 혹시라도 주가가 안 좋으면 떨어지면 주가가 실적 좋은 종목도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앞서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시장 좀 쉬어가는 쪽이고 종목 장세입니다. 이슈 모멘텀 수반되는 종목 중심이고요. 이런 쪽에 아마 좀 힌트를 좀 잡아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한 내용 자체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